안녕하십니까, 서성목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법 계속해서 단어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확대를 좀 해볼게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품사, 그리고 문장, 그리고 다시 형태소로 돌아와서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의 의미가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밑에 살짝 보면 알죠?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중심 의미는 메인에 있다, 중심이다라는 뜻이고, 주변은 메인 바깥쪽에 있다라는 뜻인데, 얘만 보고는 조금 알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건 바로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같은 경우 잠깐 볼게요. 왼쪽에다 필기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에다 필기해도 되는데, 보기 좋게 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손. 여러분들도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 이렇게 손이란 단어가 있으면은 일단 원입니다. 원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명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품사 정보, 체언이라고 안 하고 명사라고 하죠. 품사 정보고, 자, 뭐 첫 번째 의미가 이제 1, 뭐 2, 3, 4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사람의 팔목 아래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어깨 관절에서 손가락까지, 이거 팔 약간 달라요. 팔목 아래 요것도 손이고, 여기 또 손이라, 손 다쳐, 여기 다쳐도 팔 다쳤다라고 주로 하기도 하지만, 손 다쳤다고 해서 막 맞짱 뜨고 그러진 않습니다. 야, 너 왜 팔인데 손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바닥이고, 네 번째는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등등등 더 있습니다. 이게 몇 번까지 있냐면 사전 찾아보면 거의 열 몇 개가 있어요. 17개, 8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1번이죠. 1번. 1번이 사실은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바로, 밑에도 어차피 있지만 중심음이라고 하고, 자, 밑에 있는 요 나머지 친구들 등등등을 주변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쉽죠? 오늘 수업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 있죠? 요 친구. 그러니까 이 손원이란 친구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열나 많죠? 겁나 많습니다. 이렇게 뜻이 두 개 이상 있는 거를 아이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용어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여러 개다. 그래서 뜻이 1, 2, 3, 4, 5 뜻이 여러 개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레이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뜻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손 보면 이거 손이 3번인가? 이렇게 보면 손쓰리라는 게 있습니다. 손쓰리 한번 써볼게요. 얘가 귀신이란 뜻이에요. 무섭죠? 이사 다닐 때 방해한다는 귀신을 손 없는 날 들어본 적 있죠? 얘는 어때요? 뜻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얘는 단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 외울 때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많을다. 요거는 단순하다. 그래서 얘는 아니요. 얘를 다이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뭐 다이 관계라고 하겠죠. 관계. 괜찮죠? 그래서 사실은 중심 의미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 의미가 다양하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얘밖에 없었단 말이죠. 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주변 의미까지 생겼으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 배웠을 거예요. 의미 확대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의미가 점점 확대가 된다는 거. 축소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의미가 확대되는 개념으로 확인이 됩니다. 맨 처음엔 1번밖에 없었는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점점 많아졌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의미,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살펴봤고요. 다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 방금 배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다시 한번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를 살펴볼 텐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끊어보죠. 동음, 소리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이 다름. 요런 게 바로 동음이의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건데 이 한자식 어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얘는 뜻이 여러 개인 거. 아까 위에서 배웠듯이 얘는 동음이의어라는 거. 얘네들은 다른 놈이에요.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음이어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배우자. 이르다, 이르다. 원, 이르다. 넓게 아직 흥분하지 마세요. 왼쪽에다 써도 됩니다. 이르다 투.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아예 사전을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위에 있는 이르다 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니 필기를 따라해 주세요. 이르러. 요런 거를 필기 잘해야 돼요. 활용정보라고 합니다. 활용정보. 우리 용언 배웠죠? 얘네들이 용언입니다. 용언 중에 동사, 형용사 그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둘 다 동사인데요. 일단 이르러, 이르러, 이르니, 이르러 활용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써주냐면 자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사전에 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얘 품사정보인데 얘 뭐죠? 알아맞히면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어떻게 주지 이거?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 줄 수는 없고 추첨하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맞춰보세요. 그래, 이게 또 재미죠? 얘는 동사 중에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뭐였죠? 목적어 필요 없는 놈. 괜찮지? 그 다음에 자 옆에 러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러. 러는 뭘까요? 얘는 규칙 활용할 때 러 불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죠. 활용 정보나 품사들을. 좋죠? 그 다음에 네모 중에서 그 색칠된 게 이따위로 색칠 살짝 해볼게요. 좀 두툼해. 점점점 어디 어디에 자 이렇게 뿅뿅뿅 뿅뿅 아니야 요 정도 느낌 이런 거를 문형 정보라고 합니다. 문형 정보 문형 정보 문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주어와 이 친구가 뭐죠? 부사어. 이렇게 만나면 주어와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왜 주어를 이가를 안 넣어주죠? 주어는 모든 문장에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주고 이렇게 부사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거를 써주는 겁니다. 문형 정보가 진짜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은 좀 좁으니까 여러분들은 왼쪽에다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어? 센스 있게 이걸 좀 밀어놨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다 이런 데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데다 1. 어떤 곳에 도착하다 라는 공항에 이르러 뭐 이렇게 가겠죠?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미치다 5시에 이르러 뭐 이렇게 세 번째 범위에 미치다. 자, 우리 아까 배웠듯이 이 친구는 그래요. 다이어입니다.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놈, 두식의 석상 세 개나 있죠.
갈기어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르다 투는 뭐가 있냐? 이르다 투는 무엇이라고 말한다는 뜻이니 얘는 활용 정보가 이르니, 일러 이렇게 돼 있고요. 됐어? 엄마가 일렀다처럼 얘는 일단 꼭 문형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다른 단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자면은 1번 말하다란 뜻이에요. 괜찮지? 여기는 문형 정보가 없어요. 왜? 얘는 주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 알도록 말하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알도록 말하다. 약간 뜻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사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고자질 3번 타이르다. 4번 고자질하다가 있어요. 얘는 네가 거짓말한 것을 선생님께 이르다. 4번 고자질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일렀다. 누구에게 일렀다. 이게 필요하죠. 이 친구가 문형 정보로 이렇게 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 응? 나는 말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일렀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누구에게가 필요 없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고자질한 거니까 4번은 필요하겠죠. 이런 게 문형 정보예요. 자, 그러면 얘도 누구누구를 이르다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자동사겠죠? 됐어요? 그냥 얘는 러 불규칙이 아니라 얘는 르 불규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널찍하게 필기를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필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이렇게 옆에 원투가 돼 있죠. 요 친구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같이 얘네 1, 2, 3번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치? 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얘네들은 다른 단어, 어나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얘를 기본형으로 발음해 보면 둘 다 이르다죠. 발음이 어때요? 똑같죠. 이런 애들을 동음 이의 관계 이의 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단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생명, 생명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왼쪽에 한번 가볼게요. 생명이란 단어는 이 원, 투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꼴랑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원, 생명 투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음 이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동음 이의어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이 안쪽에 들어있는 단어가 좀 많아요. 1. 생명, 인생, 2번 기간, 3번 핵심, 4번 특징, 뭐 이렇게 등등등 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이어예요. 하지만 동음 이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괜찮죠?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나와서 이제 예를 든 거를 좀 보도록 하죠. 다리 1, 다리 2, 품사 정보는 명사. 얘는 이제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정보가 없는 겁니다. 맞죠? 기본 중심적인 의미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사람이나 몸통에,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 부분. 근데 이 분홍색 부분이 때가 된 거죠.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책상이랑 사물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물의 다리까지도 의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나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안경테의 다리도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주변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죠? 다리 2는 우리 그 브릿지, 브릿지 건너는 다리를 말합니다. 선생님 다리로 브릿지를 건너잖아요. 막 상상력을 펼치면 안 돼요. 알겠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단어와 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죠. 근데 소리가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위에 것도 다리, 아래 것도 다리. 발음 정보가 지금 어차피 같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둘 다 발음이 똑같죠? 이 대가로가 뭐라고? 발음 정보. 그치? 어때요? 얘가 소리가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음 이의 관계, 동음 이의 어들입니다. 몇 개예요? 두 개죠.
자, 이런 거는 예시할 때 쓰는 예시문 할 때 쓰는 그런 부호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와 동음이의어를 살펴봤고요. 이 두 개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이거 문학할 때도 배운 건데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고 함축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덧붙어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짜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면 함축적 의미도 쓸 수 없고 서로 상호작용,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시인이 되려면 사전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어와의 의미 관계에 자, 얘도 사실은 위에 있는 거와 연장선상인데요. 이번에는 의미 관계에 관련된 어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의어라고도 하고요. 유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 유의어 아주 중요한 세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유의 관계는 말이죠. 잘 보세요. 말소리는 다르지만 별표. 아까 동음이의어랑 조금 헷갈리겠죠? 그래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말소리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저축과 저금은 말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왼쪽 건 저축, 오른쪽 건 저금. 그런데 완전 똑같은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 수학 기호를 쓴다면 비슷하다. 비슷하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문맥으로 봤을 때는 같이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벗다도 있고요. 안경 벗다. 뭐 안경을 쓰다. 한번 해볼까요? 쓰다. 그리고 착용하다. 이런 단어 어때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봐봐. 팬티를 입다. 반대말이 쓰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착용하고는 또 이렇게는 비슷하죠. 응? 입다. 이건 비슷하죠. 그런데 입다와 쓰다가 유의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모자 쓰다, 모자 입다가 안 되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유의어인데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반이어도 요 밑에 보이시죠? 반이어도 이렇게 유의 관계에 따라 반이어가 다 달라요. 쓰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모자 쓰다, 모자 벗다. 그렇죠? 근데 입다의 반대말도 벗다라고 돼 있어요. 응? 어. 그러니까 약간 단위어가 똑같을 때도 있고, 그지? 괜찮아? 아, 참. 입에 쓰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건 뭐였죠? 입에 쓰다는? 쓰다 이거 말고 입에 쓰다는? 그렇죠. 그 친구는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발 신다. 신발 신다도 착용이 돼. 신발 착용. 신발을 착용하세요. 신발 벗다 되네. 걔는.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합니다. 이거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는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유의관계인지 알겠죠? 솔직히 지금은 흥분하지 할 필요가 없이 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반드시 수업을 해줄 거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비슷하지 똑같은 건 아니고요. 발음이 달라야 됩니다. 발음이 달라요. 뭐 좋다와 행복하다도 어, 유의관계죠. 좋다. 기분 좋다. 기분 행복하다. 이런 게 유의관계입니다. 발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반의관계인데요. 반의관계의 별표 칩시다. 다 중요한데 반의관계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디테일하게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일단 먼저 요거부터 읽죠.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의 관계입니다. 자,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의관계는 밑으로 내려가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의 관계가 되려면 반의 관계의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의관계는 저 정도면 될 거야. 반의관계의 조건. 자, 땡땡 해주고 두 단어의 자질이 어떤 성질이 하나만 다르고 오직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야 합니다. 자, 두 단어의 자질이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야 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릴까요? 예를 들어 처녀와 총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처녀와 총각의 공통된 자질이 뭘까요? 성인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니죠. 어린아이는 소년소녀라고 하죠. 성인입니다. 자, 그리고 미혼입니다. 이렇게 미혼이라고 해도 되고 기혼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공통점이에요. 두 가지만 할게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에서 갈리죠? 총각은 그래요. 남성 이렇게 돼 있고 처녀는 마이너스 남성이죠. 즉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하나만 이렇게 달라야 반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와 아저씨는 반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 더 다르죠? 요게 하나 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녀와 아저씨는 반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일단 반의 관계의 조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이어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보반이어라고 있어요. 상보반이어. 자, 상보반이어는 일단 둘 다 부정할 수 없어요. 모순 관계죠. 이거 둘 다 부정이 되면. 자, 두 번째는 중간이 없습니다. 쉬워요. 중간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살다와 죽다의 관계.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이거 조심할 점이 살다의 반대말 죽으면 안 돼요. 얘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품사 그 형태까지 달라도 안 됩니다. 살다 했으면 죽다라고 바로 끝내야 돼요. 만약에 반이어가 뭐죠? 죽음. 이때는 죽음이라고 해도 돼요. 명사 둘 다 형이니까. 괜찮지? 중간이 없습니다.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도 기발하게 식물인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센스 있게 갑시다. 중간이 없어요. 남자 여자도 트랜스젠더 있긴 있는데 중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둘 다 부정할 수 없고 중간이 없으면 상보반이옵니다. 깔끔하죠? 2번. 자, 2번이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질 텐데 등급 정도 반이어라고 합니다. 얘는 정말 말 그대로 정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말 넣어보면 돼요. 어느 정도. 됐어? 자, 얘는 둘 다 부정 가능하고요. 중간도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느 정도라는 단어 들어가면 자, 쉽습니다. 크다, 작다. 크다, 적다 하면 안 돼요. 자, 크지도 않고 둘 다 부정해 보세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딱 적당해. 중간이 있죠. 보통. 그치? 또 뭐가 있을까요? 예문으로 높다 낮다도 있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우리 집 뒷산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 괜찮죠? 기쁨 슬픔 이런 것도 기쁘지도 않고 지금 기분이 슬프지도 않아. 중간이 있죠. 평온해. 자, 근데 만약에 좀 헷갈리면 이런 말을 넣어보세요. 높은 정도, 낮은 정도. 야, 니네 집 산 헬기에서 봤을 때 어때? 좀 높은 정도인데 위에서 봐도 높다란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헬기 타고 가다가 에베레스트 산맥을 딱 위에서 봐도 야, 되게 높다를 위에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정도고요. 만약에 이게 방향하고 헷갈리면 이 말 꼭 넣어보세요. 큰 정도, 작은 정도, 기쁜 정도, 슬픈 정도, 높은 정도, 낮은 정도. 괜찮지?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방향반이어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가만히 보면 둘 다 부정,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야. 할 수 있죠? 서쪽이야. 둘 다 부정이 가능하고, 둘 다 부정이 가능. 얘만 안 되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씁시다. 중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안 되니까 2, 3번 되겠죠. 괜찮아? 방향반이어는 진짜 말 그대로 방향이 있는 건데, 여기 이 단어, 요 단어를 못 집어넣습니다. 자, 어떤 게 딱 방향하면 뭐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 위아래죠. 방향이죠. 말 그대로 위는 크다 작다나 좀 다르게 그 위, 아래입니다. 방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위 정도, 아래 정도 좀 이상하죠. 위 정도, 아래 정도. 정도라는 말을 또 못 넣죠. 또 뭐가 있을까? 동서남북이 있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죠? 크다 작다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얘도 왼쪽 오른쪽 이제 쉬우니까 주다와 받다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주다 받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집어넣고 매수, 매도, 사고 팔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매수, 매도도 방향이에요. 넣는다, 뺀다. 이해가죠? 그래서 매수 정도, 매도 정도가 좀 안 되죠. 이런 단어 조금 헷갈리니까 이런 단어는 좀 익숙해지면 방향반이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쉽죠? 이렇게 반이어예요. 반이어 꼭 기억해야 될 게 반의관계 조건 두 단어의 자질이 성질이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같아야 됩니다. 변별 자질이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반의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3년 전 수능인가 같은 단어를 그 반의어로 봐가지고 애들이 좀 당황했죠. 빚쟁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뜻이 하나는 빚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빚을 받는 사람. 자, 빚쟁이가 몰려오고 있어. 그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빚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같은 단어인데 또, 이렇게 반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사실은 이런 거는 암기나 이론보다는 센스 있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래서 좀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하 관계. 상하 관계는요, 필기가 적기 때문에 필기 조금만 해도 돼서 아래쪽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하관계는 먼저 읽어볼까 위로 올라가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는 게 상위어 그리고 포함되는 게 하위어가 되겠죠. 자, 얘는 오른쪽 넓은 데 많으니까 오른쪽에다 필기할까요? 자, 좋습니다. 먼저 예문을 필기 한번 해볼게요. 직업이 있죠, 직업. 그냥 너무 많은 직업이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관심이 있는 직업만. 자, 가수, 연기자, 그리고 연출자. 연출자를 다른 말로 PD라고 하죠, PD. 프로덕트 디렉터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가수도 그냥 몇 개만 쓸게요. 힙합 가수. 발라드까지만 할게요, 그냥. 더 있지만, 연기자도 드라마 연기자가 있고, 영화 연기자가 있죠. 연출자도 그냥 두 개만 쓸게요. 예능이 있고, 드라마. 교양도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제 뭐, 이 드라마도 아침 드라마가 있고, 저녁 드라마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 예능도 아침 드라마 찍는 분, 저녁 드라마 찍는 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래, 발라드. 락 발라드, 정통 발라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바로 이 친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위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업도 저 위에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진짜 제거하고 그러면 여기서 가수가 뭐죠? 그렇죠. 하위어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발라드한테는 얘가 또 상위어고요. 얘가 또 하위어가 되죠. 그리고 또 색깔펜을 바꿔서 얘가 또 밑에 있는 정통 발라드한테는 상위어가 되고 얘가 하위어가 되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겠죠? 괜찮니? 자,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상위어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하위어고 당연히 얘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이 친구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무조건 상위어로 고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상위어가 오히려 의미 자질이 아까 자질이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죠? 이 의미 자질이 하위어 의미 자질보다 더 많아요,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적고요. 적을수록. 그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직업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정통 직업으로 갈게요. 알바 말고 정통 직업, 그 알바도 직업 아닌가? 지금 좀 약간 헷갈립니다. 성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치고요. 또 뭐가 그 자체가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거겠고요. 그치? 이런 게 있다면 밑에 있는 가수, 발라드, 정통은 적어도 저 위에 있는 회사 다닙니다. 돈 버는 일입니다. 성인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도 가수 할 수 있지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악이 들어가죠. 음악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가수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질이 더 많아지죠. 이런 애들이 음이 자질이라고 하는 거야. 위에는 3개 있다 치면 더 있겠지만 밑에는 더 많아졌죠. 그래서 하위어로 내려갈수록 이름은 하위지만 의미적 자질이 더 많은 거예요. 괜찮니? 의미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봅니다. 특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의어, 반의관계, 유의어, 반의관계, 반의어, 상하관계, 상의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더욱더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업하고 차후에 선생님이 기출 문풀 수업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